부산항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죠. 그 많은 선박들을 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선박이 한 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이동식 무기창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현재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미군의 수송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입수한 건데 그냥 수송선이 아닙니다. 미군 태평양 사전 배치 전단에 배속된 레드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전략 수송선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송선이 와 있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인균 대표님. 자, 일단 사전 배치 전단. 말이 좀 어려운데 사전 배치 전단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사전 네. 미리 그 전력을 배치하는 그런 것이다. 아하. 예를 들면 미국이 이 서태평양 지역에 보호해야 할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에 과거에 소련군이 상륙한다든지 네. 또 우리 한국은 북한이 남침한다든지 네. 또 대만은 중국군이 상륙한다든지 또 국토가 작기 때문에 금세 함락될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작게 5027 보면 뭐 미국 본토에서 60만 명이 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언제 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괌에다가 이 기지를 두고 네. 5척에서 6척의 배 한 척에다가 한 개 기갑여단. 네. 기갑여단이면 우리의 뭐 기갑사다 한 2개 정도 위력인데 그것을 완전히 중무장시킬 수 있는 모든 탱크, 장갑차, 자주포 다 실어놓고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위기가 생기면 바로 와서 내리는 제일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수송선이 문제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해서 장비들을 내려놓고 전투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인근에는 저런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송선 6척이 항상 바다 위에 떠 있군요.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수송선 일개 기갑 여단의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시죠? 한 척 안에 들어가는 전투 장비들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M2A2 주력 에이브라함 탱크죠. 이 신형 탱크가요. 무려 120대가 실려 있습니다. 항상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브래들리 장갑차, M2A2 브래들리 장갑차가 무려 100대가 실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주포, M109 자주포 40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전투를 치르려면 차량이 필요하죠. 험비, 군용 트럭,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등등을 포함해서 탄약과 포탄까지 모두 1개 여단 규모의 전투 장비를 싣고 1개월치 분량의 식량까지 함께 싣고 다닙니다. 자,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투 장비들인데 이거를 이 안에 가득 싣고 항상 바다 위에 떠 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무기 창고라고 할 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 내부를 한번 봤었습니다. 네. 테트리스라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블럭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게임. 그것처럼 네. 정말 이 탱크, 장갑차, 자주포, 뭐 이런 각종 포탄들을 정말 테트리스 하듯이 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한 35명 되는데 네. 1년 내내 저 장비들이 녹슬지 않게 계속 관리만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장비들이 그럼에도 그렇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항상 360일 바다에 떠 있으니까 네. 또 그 염분 때문에 부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전부 교체를 또 합니다. 아, 저 안에 들어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무슨 자동차 수출하는 그렇습니다. 모습처럼 항구에 까맣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저게 저렇게 가득 실려 있는데 저걸 4년마다 한 번씩 한번 실제로 다 교체를 하고 갈아놓는다. 키 리졸브 훈련할 때 저 배가 한 척이 와서 이렇게 다 내리는데 몇 시간 걸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지금 네. 키 리졸브 훈련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함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괌에 이 기지가 하나 있고 인도양에 디에고 가르시아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괌에서 다섯 척에서 6척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괌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 위기가 생기면 사흘 내로 다 옵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미국 그 팔부도라고 하는데 팔부도에서 경부선 철도가 다 연결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내리면 이 경부선 철도를 통해서 바로 연천이나 파주 지역으로
기차를 통해서 다 이 장비들은 가고 네. 이 본토에 있는 병력들은 비행기 타고 오산기지로 해서 그냥 하루 만에 전투를 전방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뿌려놓고 그렇죠. 나중에 사람들이 날아와서 곧장 전투를 시작할 수 탱크 있도록 조종하는 거 하는 똑같으니까 그런.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다음날 전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전 배치 전단이 무서운 이유가 그 안에 싣고 있는 전투 장비들도 장비들이지만 더 무서운 게 항구나 부두 시설이 없어도 스스로 다 상륙시키고 땅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다면서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부산항에 스커드 미사일 쏘아서 부산항의 항만 기능이 상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배치 선단 이 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공기부양전들을 옆에다 갖다 대고 거기에다 실어서 바로 저렇게 상륙시킬 수 있는. 아, 그러니까 항구가 파괴됐을 때. 부두나 선창이 없어도 그렇죠. 저렇게 공기부양정들에 실어서 다 땅에다가 갖다가 다 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항구가 파괴됐을 때. 그래서 미국이 저런 공기부양장 한 500척 있거든요. 네. 저런 걸 가지고 와서 저 공기부양장 하나에 탱크 한두 대씩 다 실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상륙시켜서 해병대들은 바로 저 공기부양장 타고 와서 저기서 내려주는 저 탱크 장갑차를 타고 바로 상륙 전투를 하겠다.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정도면은 육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육군 장비들을 저렇게 언제 어디든 한 번에 실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수송선인데, 자, 이 수송선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거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굉장히 알려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네. 작년 1월에 출범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다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라 네. 라고 명령을 내렸고 네. 그 이후에 미국 군대는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네. 지금까지 전쟁 준비를 계속했는데 네. 최근에는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가 미국 조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거의 준비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한 2, 3주 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예비 병력의 수송선까지 다 몰려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병력들 저러한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정밀 타격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밀 타격을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포탄을 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군이 지상군을 집어넣어서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겠죠. 아하. 그럴 때 필요한 거군요. 그때 이제 바로 전방에 저런 기갑여단들이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사실 북한군 저런 그 미국의 기갑여단이 들어가면 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네.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따라서 저런 레짐 체인지 준비까지 다 해놓고 지금 군사적 옵션,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사전 배치 전단 수송선 전략 수송선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회색 큰 유조선 같이 생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전투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겁니다. 최근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 겁니까? 네,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북중 접경에 있는 옌지시의 그 주민이 한 말입니다. 50년간 여기 살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집결해서 이동하는 것은 처음 봤다. 네. 뭐 50년 만에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아마 있었긴 있었을 겁니다. 바로 6.25 때 아하. 김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인해 전술을 펴면서 갔을 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을 때 말고 이후에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많은 병력이 시내를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네. 주변에서 혹시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의 수상한 움직임. 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전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떠도는 풍문은 아닌지 베이징 특파원, 중국 특파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채널A 특파원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중국하고 북한 접경 지역인 지린성, 도문시, 연길시 일대에서 최근 인민해방군이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약 1000여 명 정도 인민해방군이 길게 행군을 하는 행렬이 목격되기도 하고 군용 트럭 수십 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단둥 지역에서는 탱크가 목격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얘기가 계속 알려지면서 현지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함구령까지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네요. 방금 지금 이제 계속 화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실제 촬영된 화면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저 화면을 보니까 일단 기갑부대입니다. 네. 96식 전차라고 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위 등급의 전차. 아, 중국은 우리는 탱크 해봐야 K2 전차, K1 전차 이래서 한 두세 개 모델밖에 없지만 네. 중국은 거의 10가지 정도에 달하는 탱크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최상위 등급의 탱크예요. 네. 저런 그 탱크 부대가 북중 국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그리고 네. 시내를 지금 기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외곽 도로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 기동은 시가전 기동 훈련을 한 것이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보통 군 병력들이 움직이면 깜깜한 밤이나 사람들이 좀 모르게 어두운 시간대, 새벽 시간대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곽으로 돌아가거나 저렇게 대낮에 도심을 뚫고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행동은 네. 군인들이 훈련 때 하는 행동은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시내로 돌아서 직진해서 가자 이게 아니고 네. 시내로 갈 때는 시가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돌아갈 때는 야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깜깜한 밤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야간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네. 군이니까 밤에 가고 군이니까 돌아가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혹시나 네. 중국이 어떤 무력 시위의 의미로 대낮에 주민들이 저렇게 많이 보고하면 말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무력 시위의 의도는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 저는 저 모습은 신의주 또는 평양을 상정한 시가전 훈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국이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네. 개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우리가 논의했지 않습니까? 네.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거나 네. 김정은 참작전만 하면은 중국군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북한군이 우리를 서울을 공격을 해서 미국의 지상군이 북한으로 진격하게 될 경우는 중국군은 반드시 참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이렇게 훈련한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요. 네. 저건 사실은 미국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수송선이 왔고 만약 그게 다 맞다면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군사 옵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중국도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전제 조건이 맞다면 그럼 사실은 지금 군사적 옵션을 쓴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원점 타격이에요. 몇 네. 군데 정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2차 계획이 있고 3차 플랜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을 보이는 거 네. 아닌가라는 추측이 돼요. 지금 중국 내부의 움직임 중에 군 움직임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해병대가요. 즉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지난달 산둥반도 지역의 여러 개 항구에서 적 공습 대응 등 15개 항목에 상륙 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한반도를 겨냥한 상륙 훈련이었는지 역시 채널A 특파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대비 해병대 훈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거는 약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중국 해병대가 한반도 인근 지역인 산둥성 지역에서 훈련을 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최근에 막 시작된 훈련이 아니고 매년 여름하고 겨울에 진행됐던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이 꼭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놓고 진행한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 멘트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중국이 산둥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훈련들의 15개 항목을 보면 네. 적의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해병대를 상륙함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의 공습을 뚫고 바다를 항진해서 적진에 상륙하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다. 왜냐? 제공권이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네. 그 중국 영토에 적의 공습을 하는 적은 미국 외에는 없죠. 그렇죠. 제공권이 뺏긴 상태에서도 상륙 부대를 싣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에게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게 보내준 사인이죠. 너희들이 한국에 지금 뭐 지상군 가지고 오고 지금 각 어떤 전략 무기들 다 배치하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는 육군의 기갑부대들이 밀고 들어오고 또 서쪽에서는 바로 해병대가 너희들이 공습해서 때려도 우리 네. 평양 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문가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도 그렇고 결국은 미중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네. 중국은 가능하면 전쟁을 늦추고 싶고 네. 미국은 가능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한반도에 중국군이 개입하는 거 미국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손을 볼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자,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가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